시간에는 이제 장명의 실행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장명 이론들을 쭉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장명을 하는 거, 실행하는 것을 이제 순서나 어떤 과정, 어떤 지켜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장명을 어떻게 해가는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앞에서 배웠던 장명 이론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장명을 할 때 요런 순서대로 이렇게 장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도 그 장명에 관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좀 이제 찬찬히 잘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장명을 먼저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그 이름을 쓸 사람의 그 사주를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명학은 그 사람의 사주하고 연결해서 사주를 좀 보완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운세를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더 보완해주고 더 잘 흘러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그 성명에서 한다라는 그런 전제로 그 사주하고 잘 맞는, 그 사람에게 잘 맞는 이름을 지어주자 하는 그런 이제 그 성명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그 사람의 사주는 보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이제 논하는 그런 성명학파들도 많은데,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명학은 그 사람의 사주를 같이 고려하는 그런 이름 짓는 방식이다 하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사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사주를 잘 분석을 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그 적절한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사주를 먼저 잘 분석을 해서 이름에서 내가 어떤 점을 이름에 적용을 할 거냐라는 것을 알아내야 되는데, 이제 사주 명식을 분석하는 방법론은 기술적인 거나 술수학적인 측면에서는 장명가가 자기가 자신 있는 그 분야를 선택해서 분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꼭 명리학을 사용해야만 하는 거는 아니고, 뭐 기문둔갑에 능통하시거나 육임에 능통하시거나 자미두수에 능통하시거나, 예, 각각 자기가 이제 좀 주로 하는 술수학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운명학들을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의 사주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술수학을 써서 분석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주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오행 이런 것들은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방식론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에 어떤 오행을 적용할 것인가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주 자체, 그 사람의 운명 자체의 전체적인 부분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사람의 인생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겠는가, 이 사람이 대략 이러한 분야의 진로로 진출을 해서 대략 이런 식의 사회활동을 하고 이렇게 운세가 흘러가겠구나, 요 시기에는 좀 어렵겠구나, 또 건강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장 쪽이 안 좋겠구나, 그래서 계속 그 분야는 취약해서 좀 신경이 쓰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인 그 사람의 운명을 좀 이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시각으로 그 사주를 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사람인데, 그러면 이름이 이러면 이 사람에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를 결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사주는 굉장히 격도 좋고 직업적으로 성공할 게 보이고 대운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참 더 보완해 줄 거 없이 좋은데, 날 때부터 이제 건강적인 측면에서 유난히 이 사람은 참 신장이 약해가지고 그게 계속 이제 그로 인한 질병이나 이런 거, 건강이 약하고 그런 거는 좀 걱정이 되겠다라고 보여진다면, 다른 사회적인 성공이나 직업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더 보완 안 해도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게 건강적인 측면만 좀 도와주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건강을 보완해주는 신장이 나쁜, 신장이 약한 그 기운을 보충해주는 그런 쪽으로만 이름을 지어도 되겠고요. 또는 이제 어떤 사주는 굉장히 직업적으로 성공운도 좋고 뭐 이제 그 사주 격도 잘 서 있고 하는데 대운이 이렇게 잘 흘러가다 어느 중간이 굉장히 힘든 대운이 있어서 직업적인 거나 굉장히 좀 흔들리겠구나. 그러면 그런 거를 보완해주는 그런 이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이제 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에 어떤 오행을 적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사람의 사주더라도 누가 그거를 판단하느냐, 그 장면가에 따라서 그 필요한 오행이라고 보는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고, 예, 얼마든지 다른 측면에서 이걸 보완해야겠다 하는 그런 판단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장명 이론적인 뭐 수리 사격에서 그 획수 계산은 어떻게 하고 뭐 몇 수리가 좋고 이런 거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다 동일하게 쓰는 거겠지만 이제 처음에 그 이름을 쓸 사람의 사주를 분석하고 나는 이런 식의 이름을 짓겠다라고 판단하는 그거는 정말 장면가마다 다른 그 판단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어디에 무슨 도표에 기륭표가 있어서 맞춰볼 도표가 있거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장면가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름이라는 것이 여기서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라는 게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장면가가 그 장명의 이론적인 측면이나 이런 기술적인 측면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만 또 이제 그 동시에 이렇게 사주를 보는 안목, 그 다음에 그 사주에서 사주를 판단하고 이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능력도 많이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렇게 사주를 같이 고려하는 성명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운명학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주를 좀 잘 볼 줄 알아야 좀 그 사람이 필요한 그런 이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주를 분석해서 이제 나는 이 사람의 이런 측면을 이름에서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필요한 오행은 뭐뭐뭐를 써야 되겠구나라고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주안점을 두는 거에 따라서 오행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이제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사주에 없는 오행, 뭐 사주 8글자 중에서 뭐 개수를 세 가지고 목이 하나도 없으니까 목이 필요한 오행이다. 이렇게 이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닌데 요런 단순한 도식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다라는 얘기는 꼭 사주에 없어가지고 채워야 된다는 뜻만이 아니라 사주에 있는 오행이더라도 어떤 오행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더 보완해주고 더 붙여줘서 훨씬 더 좋은 그 운로의 흐름이 된다면 그것도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주를 보완해주고 사주를 보충해주고 그 사람의 사주를 훨씬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오행들을 다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다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뭐 그 사주의 용신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명리학에서는. 그래서 그 용신에 해당하는 오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단순히 정말 그 목화토금수 5가지 오행이 사주에 전부 다 있으면 좋은데 어떤 오행 한 가지가 빠져서 없다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둬서 그 없는 오행, 빠진 오행을 채워주는 걸로 이 사주를 보완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실행을 한다고 해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어찌됐든 그 사주에 도움이 되는 오행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선택의 방법론적인 문제는 이제 장면가의 그 능력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했던 간에 사주에 좀 도움을 주는 오행을 선택하라는 얘기고, 그 사주에 좀 도움을 주는 오행이라는 거, 사주를 좀 더 훨씬 좋게 해주는 그런 오행이라는 의미에서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행을 정했으면 일단은 이제 그 오행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은 이제 제일 먼저 발음오행, 그 다음에 우리가 오행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발음오행, 자원오행에 그 오행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발음오행에 그 적용할 오행을 생각하고 그 오행을 기준으로 해서 발음오행을 일단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발음오행 할 때는 성부터 해서 그 이름자 해서 요들 간의 그 오행의 관계들이 다 상생이면 좋다. 기란 구조로. 아니면 적어도 상극은 없고 이거 두 개는 상비고 이쪽은 상생이고 뭐 이런 구조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발음오행에서는 기란 구조가 어떤 구조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적어도 그런 틀을 갖출 수 있도록 발음오행을 일단은 구성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앞에서 사주를 보고 분석을 해서 내가 필요한 오행은 목하고 화를 이름에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어요. 판단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이제 발음오행을 구성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의 성씨는 일단 오행으로 금이 되고, 이렇다면은 이 목화를 그 다음에 여기를 넣어주자니 목화를 넣어줘도 여기가 극이 되고요. 여기를 화, 목 이렇게 넣어주려고 해도 또 여기도 극이 되죠. 그러면 여기 자리에는 목이나 화를 쓸 수가 없어요. 이 금 때문에. 왜냐하면 상극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자리에는 목화를 못 쓰고 대신에 이 금과 상생되는 어떤 다른 오행, 토랄지 수랄지 다른 오행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오행을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기에서 이 나머지 자에서 또 여기서 필요했던 오행을 이거하고 상생 구조로 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그것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우선 여기서는 성부터 해서 서로 좀 상생 구조가 되게끔 발음을 먼저 구성을 하고, 발음 오행을 구성을 하고, 이 오행이 비록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오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쓰려고 했던 오행은 여기서 못 채워줬으니까 자원 오행에서 채워주면 되죠. 그런 식으로 발음 오행을 구성을 할 때는 우선은 그 성씨로부터 시작을 한 이름 전체의 어떤 그 기란 구조 배열에 중점을 두고 그 오행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여기 이제 목화나 이 두 번째 자리에 내가 필요한 목화를 쓸 수가 없고 성하고 어울리는 거를 쓸 수밖에 없어서 토나 수를 쓰고, 이렇게 이제 다른 오행을 쓸 수밖에 없어서 쓰는데, 대신에 이런 오행들이 또 이 사람의 사주에 크게 흉한 작용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전제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별 크게 그러니까 써도 무방하고,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직접적으로 그 사주에 아주 불리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제 이렇게 발음 오행의 위주로 쓰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목화를 여기다 쓸 수가 없어서 토나 수를 그냥, 또는 이제 금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 사주가 그 구조가 굉장히 특이해서 이런 오행들이 더 들어가면 정말 안 좋다. 하나라도 오행이 더 추가되면 굉장히 흉할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이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고, 여기가 이제 극하는 관계가 되더라도 할 수 없이 좋은 오행을 쓰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응용을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이름에 사용할 오행을 먼저 정하고, 보통은 2개 정도,
또는 이제 뭐 사주에 따라서 뭐 이렇게 3가지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이거 중에서 이제 발음 오행 구성하고 자원 오행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배치를 하는데 발음 오행에서는 성씨와의 그 어울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가 필요한 쓰려고 했던 오행을 다 못 쓰더라도 좀 길한 구조로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 오행에서 나머지 오행을 채워준다 하는 식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성이 일단 금성이기 때문에 금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중간에는 이제 상생이 되게 토로 잡아주고 마지막 글씨는 그래도 목화 중에서 화를 쓰겠다. 그러면 다 상생이 되는 구조가 돼서 발음 오행은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원에서 목화 이렇게 써주던지 어쨌든 내가 목을 못 넣어줬었으니까 목을 넣어주는 쪽으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오행의 구성, 발음 오행까지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발음 오행 정해진 발음 오행에 따른 그 이제 실제 발음 한글 발음을 해봐서 이제 이름자를 정해야 되죠. 예, 이름자를 정해서 한글 이름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좀 그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부르기가 좋고 또 좀 정확한 발음으로 누가 들어도 좀 헛갈리지 않게 좋은 발음으로 나는 그런 이름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부터 연결해서 이렇게 발음을 해봐가지고 발음 소리가 좀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너무 센 발음이나 너무 이제 센 그 발음이 나게끔 하는 받침이 연속되거나 이렇게 한 번에 발음하기가 좀 어렵게 구성되는 그런 글자들은 되도록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예, 뭐 만약에 무슨 그런 이름 있어요. 뭐 뭐 혁숙 이러면 너무 센 발음이 받침이 연속되는 것도 좀 불편하고 혁숙하고 이름 발음하기가 좀 세죠. 예, 아무래도 현숙했던 거하고 혁숙 이렇다 그러면 발음에서 좀 그 느낌상 발음이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그 받침이 연속되거나 센 발음이 나거나 하는 좀 부딪히는 그 소리가 나거나 그런 것들 이름들은 좀 피해서 좀 부드럽게 연결되고 되도록이면 이제 받침 같은 것도 한 글자에는 받침 없게 한 글자는 받침 있게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불러봐서 자꾸 입에 이렇게 소리내서 발음을 해봐서 편안한 이름으로 선택하면 좋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좀 세련되고 예쁜 이름으로 해서 뭐 남자든 여자든요, 예, 좀 좋은 이름 누가 들어도 참 예쁘다 하는 그런 좋은 느낌의 이름으로 하고, 그다음에 평생 써도 어렸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써도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리는 이름으로 선택하면 좋고요. 또 성씨와 연결해서도 불러보고 이름만 따로도 불러보고 해서 그게 이제 뭐 좀 놀림감이 될 만한 어떤 연상이 떠오르진 않는지, 또 그 이름만 따로 부를 때는 괜찮았는데 성씨를 붙이니까 발음하기가 좀 딱딱해지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을 해서 무엇보다도 좀 부르기 쉽고 편안하고 듣는 사람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예, 그런 이름으로 지어주는 게 좋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한글 이름을 정했으면 그 발음, 그 글자, 한글 이름자에 맞춰서 이제 그 해당하는 한자들을 고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한자들을 골라서 그 한자의 뜻을 보고 우선은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한자의 뜻이 좋고 또 이제 이름자 2글자를 연결해서 어떤 그 한 문장이 되면 더 좋고요. 2글자가 연결해서 어떤 좋은 의미로, 좋은 문장으로 연결되는 좋은 의미를 산출하는 그런 한자들이면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한자를, 이 뜻을 보면서 한자를 고르면서 동시에 또 그 한자의 획수나
그 한자가 가진 자원오행도 봐야 됩니다. 자원오행은 앞서서 우리가 발음오행 구성하면서 요 나머지 오행은 자원오행에 써야 되겠구나라고 결정해 둔 게 있으니까 이 좋은 뜻의 한자를 고르면서 옆에 같이 있는 자원오행도 봐가지고 그 자원오행, 내가 필요한 자원오행이 있는 한자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획수는 뒷부분에 가서 우리 수리 사격을 도출하고 기란 수리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필요한 획수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내가 좀 그 뜻이 좋고 이런 글자들을 쓰고 싶다 하는 글자들을 좀 여러 개, 다수 뽑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자원오행이나 그 수리사격을 맞춰 보다가 좀 잘 안 맞으면 그 글자는 안 되고 또 다른 글자로 해보고 이런 방법들을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딱 한 가지 글자만 정할 것이 아니고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해 놓는 게 좋지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오행, 앞에서 그 이제 사주에서 내가 이름에 요런 오행을 써야겠구나 하고 결정해 둔 게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발음오행에서 어느 정도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오행에서 그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또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오행에 비한다면 자원오행에서 더 직접적으로 사주에 그 필요한 오행을 더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한글 이름자에 맞춰서 한자들을 좀 골랐잖아요. 그 한자들 중에서 뜻이 좋고 했던 한자들을 쭉 고른 중에서 이제 이 자원오행, 내가 쓰려고 하는 자원오행을 가진 한자들을 다시 선택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원오행을 배열할 때는 이왕이면 우선 좋은 거는 성씨부터 해서 발음오행처럼 성씨부터 해서 이름자 두 개가 다 상생되게 이렇게 편안한 구조로 되면 제일 좋겠고, 그렇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무방하다. 자원오행의 경우에는. 그래서 자원오행의 경우는 이걸 맞추려고, 상생을 맞추려고 고집할 게 아니고 이 상극을 보지 말고 오히려 그 사주에 정말 도움이 돼서 필요한 오행, 내가 이 오행을 써야 사주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결정된 그 오행들을 넣어주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또는 그러기 위해서 간혹 성씨의 자원오행은 좀 빼고 이름자 두 자만의 자원오행 가지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앞에 자원오행론 할 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자원오행, 내가 필요한 자원오행을 가진 한자를 선택해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자들의 그 획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 수리 사격을 또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자의 획수는 어쨌든 원획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한자의 원획을 봐서 이제 그 원형, 이정, 사격을 구성을 해보고 그 각각의 수리가 전부 기란 수리가 나오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격이 모두 다 기란 수리로 구성이 될 수 있는 획수의 한자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이제 발음 일단 해봐가지고 좋은 한글 이름을 정하고 그 한글 이름에 속하는 한자들을 고르는데 그때 이제 자원오행, 필요한 자원오행을 가진 한자를 뽑고 그 뽑으면서 또 이 수리사격이 계산을 해서 기란수리 배합이 나오는 획수의 한자를 또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서대로 어떤 한자를 고를 때 발음 오행, 그다음에 획수 이거를 같이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또는 이제 그 필요한 획수, 그러니까 이 수리 사격이 좋게 나오는 그 획수를 먼저 계산을 해 놓고 그 획수의 한자들 중에서 이제 골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오행을 먼저 안 보고 내가 필요한 획수들의 내가 8획이 필요하면 8획짜리 글자 한자 중에서 이제 오행이 뭐인 거 이렇게 골라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오행과 획수를 동시에 보면서 한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오행도 있으면서
또 내가 이 수리도 잘 나오는 획수를 가진 한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두 가지가 다 그 필요한 게 딱 맞아 떨어지는 한자를 선택하는 게 이제 그게 좀 어려움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이제 그 발음 오행도 상생이 되게 했고 자원 오행도 채워지고 획수도 다 계산을 하니까 기란 수리가 나오고까지 이제 해봐서 그게 한 번에 다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발음 오행, 자원 오행까지 잘 맞는 것 같은데 획수에서 수리 사격에서 다 뭐 잘 맞다가 뭐 이격 하나가 흉격이 나온다던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획수 가지고는 수리 사격이 좋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획수는 버리고 이제 다른 획수를 가지고 수리 사격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뜻,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뜻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획수만 좀 다른 그런 한자를 골라볼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자를 다시 선택을 해서 다시 또 그 한자가 가진 자원오행은 내가 쓰려고 하는 게 맞는가, 또 이렇게 수리 사격을 해보니까 좋은 수리가 나오는가, 이렇게 또 다시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구성이 나올 때까지 앞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몇 번을 이것도 넣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하는데 잘 안 맞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장명을 해보시면 이제 각자 다 해보셔야 될 텐데 해보시면 아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구나 하고 다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고 할 때는 정말 이 발음 오행 처음에 우리 발음 오행 구성은 나는 금, 토, 뭐로 해야지 했던 거 거기서부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발음부터.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정하고 해서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잘 맞게 발음, 자원, 수리 사격까지 잘 맞도록 이렇게 장명을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거기까지 잘 맞춰 놓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가 더 뭐 주역법이랄지 여러 뭐 어떤 기타 장명 이론을 난 더 적용하고 싶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도 이것도 다 맞고 거기에다가 또 주역 계산까지도 좋게 나오는 예, 그런 이제 한자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은 그 장명가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더 쓸 수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그 발음 오행, 자원 오행, 수리 사격까지 요 세 가지 부분만 잘 맞춰줘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고종 이 세 가지를 잘 적용해서 장명하는 것이 이제 다수의 성명학자들이 쓰는 방식이고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 됐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장명시에 그 고려해 볼 사항들을 또 추가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뭐 이제 내가 그 불용 문자를 쓴 건 아니냐, 또 뭐 이제 한자의 뜻을 보고 고르긴 했지만 어쨌든 뜻이 괜찮은지, 예, 또 이제 이 이름을 쓸 사람이 뭐 첫째인지 둘째인지 이걸 봐서 첫째한테만 써야 되는 글자인데 썼는가, 뭐 이런 것들도 다시 봐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파자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다 이렇게 꼭 봐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과 이름자 모두가 세 글자가 다 너무 눈에 띄게 이렇게 딱딱 갈라지는 게 너무 눈에 드러나는 한자다라는 것도 조금 주의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봐야 되겠고, 발음이 좋은지는 앞에서부터 계속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쓴 한자가 동자 이음어인지, 예, 나는 이 한자를 솔자로 발음한다고 생각하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이거를 꼭 소리라고 표기를 안 해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걸 수로 읽는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부를 만한 글자인가,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모, 형제나 가까운 친인척들의 이름들이 무엇인지 미리 정보를 받아두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들하고 비교해 봐서 중복되는 이름이 아닌가 하는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에서 지정한 임명용 한자에 들어가는 한자인가,
예, 이 점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법원용 그 지정 한자에 포함이 되질 않으면 그 출생 신고할 때 그 등록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신생아 이름을 장명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대법원에도 임명용 한자라고 이렇게 그 게시가 돼 있고요. 예, 또 일반 그 뭐 장명 성명왕용 그 책에도 찾아보시면 다 찾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자가 임명용 한자로 지정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꼭 임명용 한자에 포함된 한자만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뭐 예명이라든지 아호라든지 요렇게 기타 다른 글자들을 쓸 때는 꼭 임명용 한자에서 고르지는 않아도 돼요. 예, 뭐 좀 흔히 안 쓰는 특이한 한자를 써도 되는데 이제 사람의 임명 이제 출생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개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의 임명으로 어떤 그 법적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이 대법원에서 지정한 임명용 한자에 포함된 한자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장명가들이 꼭 그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